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제발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70대의 평범한 노부부였던 저와 제 남편 이재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평범한 추석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작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갈라놓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으려고 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추석을 앞둔 9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우리 집에는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주를 보게 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부엌에서 정성스레 송편을 빚으면서 저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원이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 민수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남편 재호는 거실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꼼꼼히 과일 하나하나를 살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세월을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내외랑 손주 오면 뭘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죠. 글쎄, 송편이야 뭐.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송편 좋아하잖아. 남편의 대답에 저는 더욱 힘을 내어 송편을 빚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희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준호와 지원이 그리고 우리 귀여운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이구, 우리 손주 왔구나. 저는 반갑게 민수를 안아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원이가 들고 온 선물을 보는 순간 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거든요. 지원이가 건넨 선물은 먼지 쌓인 햄 세트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비타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죠. 남편의 표정도 순간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니?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순간의 서운함을 숨기기 어려웠죠. 아이고, 죄송해요. 바빠서 제대로 못 봤네요. 지원이의 대답은 어쩐지 성의 없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서로 느낄 수 있었죠. 지원이는 무심한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원이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 말투, 모든 것이 평소와 달라 보였죠. 마치 여기 있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뭔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 입맛에 맞춰 열심히 준비했단다. 제가 대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그렇게 우리의 명절은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손주가 보고 싶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우리 민수 언제 보여줄 거니?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요즘 애가 한창 예민해서요. 좀 이따 시간 날 때 모시러 갈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우리가 가볼까? 제가 다시 물었죠. 아, 그게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뭔가 이상해요. 손주도 안 보여주려 하고. 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가 봐요. 남편의 대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어요. 준호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거죠. 저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동차 보험 갱신 얘기였죠. 그런데 그 통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보, 이거 좀 들어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녹음된 파일에서 흘러나온 건 준호와 지원의 대화였어요. 스위스 여행 계획, 우리를 속이려는 계획들,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아니, 이럴 순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진정해요, 여보. 남편이 저를 껴안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우리를 단순히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녹음 내용을 들은 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나. 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감추고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되짚어보며 언제부터 아들 부부가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결혼식 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명절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해요. 자식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죠. 걱정 마요.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눈먼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 부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밀히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매일 밤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죠. 집을 처분하고 차도 팔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줄 생각은 없었어요. 은행을 오가며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해 모아둔 것인데 이제는 그 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어요. 아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은 완전히 떠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지만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평범했어요. 아들 부부는 가끔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의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와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만 챙겨라. 남편의 대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따뜻했던 부자지간의 대화가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래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니? 손주를 안으며 물었어요. 케이크요. 민수의 순진한 대답에 저도 모르게 진심 어린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지원이의 무심한 태도, 준호의 거짓된 웃음, 모든 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밤이 되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의 때가 올 거요. 남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면을 쓴 채 일상을 살아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우리는 그저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날이 갈수록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우리의 의심은 깊어만 갔죠.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남편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준호가 말했어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그는 잠시 침묵했죠. 알았다. 며칠 후에 연락할게. 남편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척 해야 해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남편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거짓말, 우리의 비밀 계획,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우리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 얼굴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추석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지원이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비행기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역시 그랬군.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우리에게 말도 없이 해외여행을 간 것이 분명했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제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심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지원이는 손주 민수를 안고 들어왔어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도 손주는 무죄하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 이거 스위스에서 사온 초콜릿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지원이가 선물을 건넸어요. 순간 저와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이 스위스에 다녀왔다는 걸 스스로 밝힌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선물을 받았어요. 고맙구나. 너희도 좀 쉬어가며 일해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그들이 준 초콜릿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짓의 벽을 더욱 높이 쌓아야 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아들 부부에게 우리의 진심을 들키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부부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그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회사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했죠. 아버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준호는 기뻐하며 돌아갔지만 저는 남편의 말뜻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여보, 정말 돈을 줄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알도록 해야 해요. 남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아들 부부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새 집과 차를 원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집값도 너무 올라서.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원이가 덧붙였죠. 순간 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 참았죠.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는 기뻐하며 돌아갔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곧 진실의 순간이 올 거예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그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기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추석 전날 우리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초대했어요. 평소와 달리 정중한 어조로 연락했죠. 준호야, 내일 온 가족이 모이면 좋겠구나.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네, 아버지. 저희가 일찍 가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여보,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죠. 마치 큰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어요. 첫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대학 입학식 날,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아들아, 엄마가 잘못한 걸까? 사진 속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요.
우리는 그저 진실을 마주하는 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이 밝았고 우리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죽을 몇 숟가락 떠먹었죠. 여보, 준비됐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시계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 우리는 아들 부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지원,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 민수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죠.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거실로 들어선 아들 부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앉아라.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저는 손주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죠. 그 순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지원아, 들어봐라. 이게 너희 목소리 맞지?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방 안에 준호와 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여보, 이번에 스위스 가는 거 어떻게 할까? 시부모님한테는 뭐라고 해?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선물도 잘 됐어. 동정심 좀 얻어서 새 차 한 대 뽑아내면 좋겠다.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는 동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공포가 가득했죠. 아버지, 이건 그게 아니라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용서? 너희가 우리를 뭘로 보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너희를 도울 생각 없다. 집은 이미 팔았고 차도 곧 가져갈 거다. 남편의 선언에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를.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만 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이 부끄러웠죠. 방 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와 남편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결말일까요? 침묵을 깨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우리의 사랑을 이용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재산만을 노렸지. 지원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동안의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죠. 용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알기나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우리를 뭘로 보았길래 이렇게까지 했니?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손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너희에게 줄 기회는 이미 없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겠지. 아들 부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가거라.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아들 부부는 민수를 안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눈물을 터뜨렸죠.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 장이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여보, 우리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죠. 아버지,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제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준호가 애원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먼저 이 가족을 무너뜨렸다. 내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 저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럴 순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절규, 남편의 분노,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 모든 게 뒤섞여 폭발하는 듯했죠. 가족,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넌 우리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봤잖아.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준호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방 안은 순식간에 아들의 절규와 남편의 분노, 그리고 제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리 가족의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죠. 이제 됐다. 나가라.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후회, 아니면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가혹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원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욕심에 눈이 멀어 당신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부디 손주 민수만큼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어떡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갈등이 서려 있었죠.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생각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너희의 행동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야 해. 네, 아버지.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민수만큼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해.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해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났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이 나아갈 새로운 길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새기며 한숨을 쉬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가혹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한 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도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의 잘못은 크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실망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은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 부부의 잘못, 우리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에게 연락해 볼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거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조금씩 준호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준호가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도 미안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구나. 제가 대답했어요. 점차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준호와 지원이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했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손주 민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우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저희가 함께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관계로 변화했죠.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어떠셨나요? 처음엔 저희에게 화가 나셨겠죠? 하지만 마지막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에 안도하셨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믿음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언제나 희망찬 결말을 맺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으니까요.